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 적분을 배우고 이제 이 부정, 적분과 이번 시간에 배울 정적분 사이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 적분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구분, 구적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그래서 이 구분, 구적법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정적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다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개념을 꼭 이해를 하고서 이번 동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160쪽의 중간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곡선 y는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 fx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랑 두 직선 x는 a와 x는 b, x는 a는 이 지점인 거고 x는 b, 이 지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x는 a부터 x는 b까지 여기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얘를 이제 구분구적법으로 구해보는 겁니다. 얘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이 밑에 A부터 B까지를 똑같이 이제 n등분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양 끝에 끝점을 포함하는 각 나눠지는 점들의 x좌표를 그냥 x0부터 xn까지 나타내면 이제 여기서 x0는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a고 xn은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작은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xk-1부터 xk까지 이제 k는 1부터 n까지 될 수 있는 값으로 이 각각의 작은 구간들이 있을 텐데 이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면 델타 x는 끝에 있는 b에서 a를 뺀 거를 n으로 우리가 n등분했다고 했기 때문에 n으로 나눈 것과 같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 작은 구간의 오른쪽 끝에서의 각 작은 구간 아까 나눴었잖아요. 여기 오른쪽 끝에서의 함수값을 세로의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SN이라고 하면 이 직사각형들을 우리가 다 쭉 더해서 걔가 S랑 같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분구적법이죠. 근데 이제 완벽하게 넓이 합이 S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SN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즉 이 직사각형을 최대한 잘게 쪼개는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으로 쪼개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면서 얘가 바로 이제 넓이 S와 같다.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SN을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SN이라고 하는 거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에다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각각 곱한 것과 같겠죠. 따라서 우리는 얘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오른쪽 끝에서의 함수값을 세로의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가 바로 이 함수값이 되는 것이죠. 오른쪽 끝에서의 함수값. 거기다가 이제 가로의 길이를 곱한 것을 다 쭉 더하면 SN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도형 넓이 SN은 S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지난 시간에 구분구적법 배울 때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넓이 S는 SN을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고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SN 대신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 구하는 식으로 바꿔서 쓰면 얘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fx가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면 이제 극한값 얘가 존재를 하죠. 그쵸? 아까 얘가 우리가 리미트 Sn,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과 같다고 위에서 여기서 얘기를 했었고, 얘가 이제 S, 이런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반드시 존재를 하겠죠. 이제 이 극한값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다. 정적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기호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리해서 나와 있는데 얘는 별표를 몇 개 해도 사실 중요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함수 fx가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다. 그래서 이제 델타 x가 어떻게 보면 dx, x 부분을 잘게 쪼개는 거잖아요. 그래서 a부터 b까지를 n등분했기 때문에 b-a를 n으로 나눈 얘가 이제 델타 x로 보는 거고 얘가 이제 dx, 여러분들 dx랑 얘가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k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a부터 델타 x까지 k번 곱해서 더한 것과 같습니다. 얘는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한 번은 해줄 텐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fxk 이 부분이 사실은 fx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직사각형의 높이, 세로의 길이, 그 다음에 델타 x, 여기서 이제 dx, 얘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겠죠. 얘를 더한 다음에 걔를 직사각형을 무수히 잘게 쪼개면 걔가 바로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의 정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에 있는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러한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적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a부터 b까지 fx dx는 곡선 y는 fx와 이 곡선 y는 fx와 직선 x는 a와 x는 b 얘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나타낸다고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함수 fx가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만약에 함수 값이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은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함수라면 fx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근데 델타 x는 얘를 우리가 n등분 하는 거잖아요. 그죠? n등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델타 x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y는 fx와 x축 그리고 직선 x는 a와 x는 b 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만약에 s라고 하면 정적분 a부터 b까지 fx dx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fxk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고 그 다음에 델타 x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 마이너스의 값을 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이 세로의 길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의 마이너스 값을 이 정적분은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정적분의 값은 0보다 작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첫 번째 이 넓이랑 같다. 어디 있었죠? 160쪽에서 이 넓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좀 넓이랑 얘기를 하면 좀 더 쉬운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데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제 이 정적분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나면 이 밑에 있는
0보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경우에 이제 정적분의 값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라는 것을 이제 응용 정도의 이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처럼 세 번째 그림처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도 있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도 있을 때 양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의 넓이를 S1이라고 얘기하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적분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위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있는 넓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의 뺄셈 값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더하는 개념인데 이 부분이 사실 정적분 값이 넓이의 음수값을 갖기 때문에 얘랑 S1이랑 더하게 되면 사실 얘랑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예제 2번을 풀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세제곱 dx 괄호 1번은 x세제곱이라는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dx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를 적분하는 겁니다. 0부터 2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x세제곱이라는 함수와 fx가 x세제곱이라는 함수와 fx가 마이너스 x제곱 이 두 함수를 보게 되면 x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0부터 1까지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x제곱은 0부터 2까지에서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값을 붙이면 될 거고 얘는 그냥 그대로 넓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0부터 1까지 x세제곱 dx 얘만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fx는 우리가 적분하려고 하는 0부터 1까지에서 연속이겠죠. 그죠? 그럼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a의 값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a부터 b까지 fx, dx 얘를 적분하는 상황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x, k 여기서 xk는 k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에 있는 x좌표가 됩니다. k번째 직사각형. 우리가 n 등분하면 직사각형에 n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k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에 있는 x좌표가 xk가 되고 여기서 이제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b-a 구간의 양 끝에 있는 값을 n 등분한 직사각형 하나의 이제 가로의 길이가 되고 얘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고 걔네를 곱해서 쫙 더하면 직사각형의 넓이 걔를 무한히 많은 직사각형으로 쪼개가지고 더하겠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정적분의 값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물론 방금 전에 했던 얘기는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넓이랑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a가 0이고 이제 b가 1이겠죠. 여기서 이제 델타 x는 n분의 b-a였기 때문에 1 빼기 0 해서 분자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n분의 1, 델타 x는 n분의 1이겠죠. 그때 이제 xk는 0에서 k번째 직사각형까지 이렇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만큼 갈 거기 때문에 n분의 1 이렇게 돼서 n분의 k가 됩니다. xk는 k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에 있는 k번째 직사각형의 여기 오른쪽에 있는 x좌표가 n분의 k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fxk는 xk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n세제곱분의 k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부터 b까지 fx dx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x세제곱 dx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쭉 더하는 거는 n세제곱과 n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1부터 n까지 k가 이제 1부터 n까지 대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n 4제곱분의 1을 앞으로 빼내면 여기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이것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그거의 제곱, 이거의 극한을 계산을 하면 4분의 1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분의 1이 바로 0부터 1까지 x세제곱 dx, 즉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x축과 x는 0과 x는 1, 이 곡선 아래 부분의 넓이가 바로 4분의 1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밑에 괄호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제 4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 163쪽에 나와 있는 이 정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